안녕하십니까. 지금요, 속보가 뜨는 게 이재명의 그 무죄 받았던 그 선거법 사건 있잖아요. 이 기록이요. 오늘 바로 그 대법원으로 넘어가서 소송 기록이 이첩이 됐다. 이런 이제 그 속보가 뜹니다. 제가 이제 그 주장했던 거 똑같죠? 제가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니까 빨리 보내라. 빨리 보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 하루 만에 넘어갔습니다. 자, 제가 날짜별로 한번 정리해보고 원래 법은 어떤가 관행이 한번 말씀드리면요. 수요일날 선고됐죠. 이재명이가 수요일날 선고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상고 기간이 원래는 일주일 이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상고했으면 일주일 채웠을 거야. 근데 검찰이 그 다음날 목요일날 상고를 했다. 그럼 이게 일주일이 줄었죠? 일주일이 줄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상고장은 어디에 낸다? 상고장은 이제 고등법원에 내는 거예요. 고등법원에 상고장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상고장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고장을 포함해가지고 소송 기록을 대법원으로 넘긴단 말이에요. 요게 얼마 걸린다? 제가 2주라 그랬죠, 보통. 법에 보면 원칙은 14일 이내에 상급법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14일 이내에. 근데 보통 14일 걸렸다고. 또 이게 어떤 경우는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 왜? 이게 가행 규정이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는 한 달 뒤에 넘어간 것도 있어요. 근데 법에는 14일 이내에 원칙은 보낸다. 근데 오늘 어제 상고했는데 오늘 고등법원은 대법원으로 기록을 다 넘겼다. 하루면 넘기죠.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14일이 전략된 거예요. 통상보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무슨 규정으로 넘겼느냐. 오늘 이제 서울 고등법원의 관계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신속 처리 규정에 따라서 선거법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이런 규정에 따라서 오늘 기록을 대법원으로 넘겼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찾아보니 기사도 있죠. 그 규정이 뭐냐? 선거범죄 사건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구조 5항. 딱 있네. 선거범죄 사건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구조 5항에 따라서 선거범죄는 633 신속하게 되잖아. 하루라도 날짜를 빨리 들어줘야지. 옛날에 안 그랬잖아. 1심. 그러면 이게 1심 이게 문제야. 이재명 사건의 1심은 어떻게 했어요? 1심은 11월 15일인가 작년에 선고됐잖아. 11월 15일 맞죠? 그 다음에 25일날 위정교사 선고되고. 근데 그때 1심은 아주 늦게 와가지고 이번에 고등법원 6부가 재판하는 게 한 달 정도 뒤에 재판이 시작됐잖아요. 기록이 늦게 넘어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야, 1심. 빨리 넘겼어야지. 지금 이게 서울 고등법원은 하루 만에 넘겼잖아, 예규. 근데 1심은 왜 그렇게 고등법원 늦게 넘겼냐고. 그래서 4달 걸렸잖아, 4달. 4달. 그게 잘못된 거야, 1심. 너잖아, 예규 구조 5항에 따라 하루 만에 넘겼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오늘 기록이 대법원 넘어갔죠. 그러면 이게 대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이게 중앙지검의 검찰로 상고기록 접수 통지서를 월요일날 보내면 돼. 그러면 이게 요즘은 하루 만에 온다고. 당일날도 와. 하루 만에 온다고. 그러면 이게 월요일날 상고기록 접수 통지를 검찰이 받으면 그러면 이게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면 이제 본격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20일을 채울 필요 있나 없냐? 없죠. 이미 검찰은 준비가 다 돼 있대. 상고 이유서가 다 이게 준비가 돼 있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음 주에 월요일날 검찰로 이게 상고기록 접수 통지서가 오면 검찰은 이제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상고 이유서를 내면 그러면 이게 대법원 재판은 바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바로 대법원 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론 원칙은 이제 1부, 2부, 3부 부로 가는 게 원칙인데
부에 가가지고 만장일치로 해버리면 뭐 됐지. 그러면 이게 좋아. 근데 만장일치가 안 되면 전화배치로 가거든요. 전화배치로.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에 그냥 만장일치 안 돼가지고 전화배치 가면 이게 또 늦어지니까 아마 대법원장은 직권으로 바로 이게 전화배치 해부할 수도 있다.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조혜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바로 전화배치를 할지 아니면 이게 부에서 4명의 판사가 결정할 수 있거든. 거기서 결정이 돼. 거기서도 파기자판하고 파기환송 다 되거든. 그러면 이게 거기서 결정을 만장일치만 되면 거기서 결정이 되고 하여튼 대법원은 바로 이게 다음 주에 본격 심리가 들어간다. 이 정도면 이게 뭐 부에서 해도 한 일주일 해보면 이게 만장일치 아닌지 노니까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하게 두 달, 3달, 이게 충분히 633은 무조건 지키겠다는 의지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끄는 게 3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게 다 분쇄된 거예요. 이재명이가 끌 수 있는 게 그 상고기한 7일 채우고, 그 다음에 그 폐문부제 해가지고 통지를 안 받는 거야. 통지를 안 받으면 이게 또 한 1, 2주 채우고, 그 다음에 1심에서 2심 넘어올 때 2주 걸렸잖아. 또 이게 이번에 대법원 가는 것도 한 2주는 안 걸리겠냐. 그러면 이게 또 2주 채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상고 이유서를 20일 다 채워. 20일 다 채워.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옛날에 뭐랬어요? 우리 사법 시스템상 2달 이내의 선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재명이 떠들었지. 떠들었잖아. 2달 이내에 불가능하다고. 근데 봐라. 네가 끌 수 있는 거 전부 다 배제했잖아. 검찰은 다음날 목요일날 상고장을 냈고,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즉 속보가 뜨잖아. 오늘 대법원으로 기록을 다 넘겼고, 그러면 월요일날 대법원에게 그 중앙지검에 접수 통지를 하고, 그러면 중앙지검은 20일 기다릴 필요 없이 하루 이틀 만에 내면, 그러면 다음 주 초반이면 대법원에게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이게 원래 하면 이것만 2달 걸리는 걸 다 단축한 거예요. 보세요. 원래는 일주일에다가 넘기는 게 2주니까 3주. 그 다음에 통지하는데 막 이놈이 안 받고 왔다 갔다 하면 한 1, 2주. 그러면 한 5주 잡고. 그 다음에 20일이면 또 3주. 그러니까 8주니까 이재명이는 무조건 2달이 지나야 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 2달이 3, 4일로 줄었다. 3, 4일로. 이 말입니다. 어제 바로 상고하고 오늘 대법원 가면 원래 3주 걸리는 게 이틀 걸린 거야. 3주가 이틀 걸린 거야. 또 이게 검찰도 하루 만에 송달이 돼요. 검찰이 송달 안 받을 리가 없지. 검찰이 폐문부제가 고의를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 빨리 받지. 그러면 이게 또 2주가 줄어. 그리고 이게 바로 상고유서는 다 써놨거든. 이미 써놨다고 검찰이. 그대로 내. 야, 4일이면 이게 본격 대법원 재판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진작 이래 했어야지. 1심, 2심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죠. 이 정도면 이게 저는 무조건 뭐 전화배치로 가면 이게 바로 놓을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이게 불을 한번 거쳐가더라도 이게 신속하게 놓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633, 33은 이게 확실하다. 이미 통상적으로 2달 걸리는 걸 3, 4일 만에 이게 끝내버렸다. 그러면 이게 이제는 뭐 심리만 하면 되니까. 또 심리는 뭐 이게 복잡합니까? 대법관들이 이걸 집중심리하거든, 선거법이니까. 그러면 이게 또 집중심리하면 4명이 먼저 이게 꼼꼼하게 보겠지. 4명이 봐가지고 거기서 그냥 유죄로 끝내도 되고, 아니면 이게 만장일치가 되면, 또 이게 만장일치가 안 되면, 거기에 그 대법원 중에 뭐 좌파들이 오경미하고 이흥구가 있잖아. 오경미, 이흥구, 그 다음에 노태학이 3명이 있다. 근데 천대협의는 관여 안 한다. 자, 3명 중에 노태학이는 옛날에 이재명이가 2019년에 경기도에서 할 때, 그때 노태학이는 선관위원장이잖아, 지금. 노태학이는 오히려 이재명이한테 유죄. 그때 권순일이가 로비할 때, 그때 7대 5였는데, 오히려 노태학이는 이재명이 유죄편에 선 거예요. 원래 문재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이 그때 제거하려고 한 거죠. 제거하려고. 그래서 그때 노태학이는 이재명 유죄니까, 이번에도 유죄 줄 수 있는 거지, 뭐, 노태학이가. 따라서 몇 프로 갈지, 그런 지켜봐야 되는데, 프로 가더라도 뭐 만장일치가 1명이라도 좌파가 3명이면, 안 되면 전화배치로 가는데, 근데 급하면 조혜대 대법원장이 바로 직권으로 전화배치에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전화배치만 가면 이게 무조건 저는 유죄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좌파 대법관이 3명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부로 가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한 명만 반대도 안 되니까. 항상 대법원은 소부, 부에서는 만장일치. 전화배치는 이게 다수결이거든요. 전화배치로 가면 이게 그 다수결인데 지금 이제 이거 중도 보수가 압도적이다. 이미 그 좌파는 3명밖에 없다. 제가 정밀하게 이거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심각한 거죠. 뭐 자기들에게 시간은 못 거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요, 이게 이재명이가 1심에 유죄 넣어가지고요, 무죄 받을 확률이 1.7이었거든요. 1.7% 뚫고 무죄가 넣었잖아요. 무죄가 넣었잖아. 근데요, 2심이 무죄가 넣은 게 대부분에 유죄되는 거는 3.5% 됩니다. 3%대 2배 높아. 제가 이게 방송에서 오늘 YTN 방송에서 그 반농담을 했지만 확률만 보면 이게 2배 높은 거야. 이재명이가 1심 유죄가 2심 무죄가 되는 게 1.7% 뚫고 무죄 받았잖아. 무죄. 근데 2심의 무죄가 대법원에 가 뒤바뀌는 게 2배 높다고 3%대야 3%, 3.5, 3%대야 3%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뀔 수 있지. 옛날에는 이게 이재명이가 옛날에도 이게 그 2심에 300만 원 벌금을 대법원에 권순이 뒤엎었잖아. 따라서 이게 대법원이 얼마든지 뒤엎을 수 있다. 뒤엎을 수 있죠. 대법원이. 저는 그래서 이게 이거 엄청나게 신속하다. 제가 상상한 것보다 이게 며칠씩 더 빠르다. 뭐 검사야 다음에 목요일 어제 상고를 예상했고, 근데 고등법원이 오늘 바로 대법원에게 다 넘길지는 제 생각보다 며칠 빨랐습니다. 법에는 14일 이내에 하는데 예규에 따라서 바로 이게 하루 만에 넘긴 거는 상당히 그 신속한 재판에 의지가 있다. 이걸 보고요. 참고로 요즘 이게 그 정보지에 보니까 지금 고등법원의 판사 3명이요. 제가 정재호가 이게 최고참인데 광주 살레시오. 정재호가 좌파 중에 좌파다. 25기. 그 다음에 이거 최은정이 부장. 그 다음에 이거 이예슬이가 주심. 이예슬도 이게 전라도 순천. 개딸 판사다. 최은정도 이거 진보 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재호 판사에게 좀 비판했더니 오늘 정보지에 정재호가 이랬답니다. 정재호가 뭐랬냐면, 야, 나 억울하다. 나 억울하다. 부장하고 주심이 먼저 판결문 초안을 내한테 써왔는데 자기들이 무죄로 써왔더라. 나는 관여도 안 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야, 정재호 판사 진짜 부끄럽지 않습니까? 최고참 판사가 먼저 구두로 3명이 상의하고 판결을 쓰지, 상의도 안 하고 결론도 안 내놓고 판결 씁니까? 정재호 판사 좀 반성해라. 아니 이게 뭡니까? 무책임하게 자기는 한 줄도 안 쓰고 나는 관여 안 했는데 내한테 가져올 때 최은정 부장과 이예슬 주심이 이미 무죄를 다 써가지고 내한테 처음 들고 왔더라.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변명. 우리가 그 절차를 모릅니까? 3명이 다 합의해서는 그게 무죄가 됐겠지. 3명이 다 짜고 그러니까 이제 무죄하려니까 겁나니까 이게 그 보도자료도 만들라니까 이게 뭐 요약이 되나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보도자료도 안 만들고, 그리고 이게 그 겁이 나지. 그러니까 막 삼엄하게 며칠 전부터 개미새끼 하나 못 오게, 변호사들도 못 들어오게, 차도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 너희들이 미리 짜고 무죄 딱 해놓고 보도자료 쓰려니까 요약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니까. 너 봐도. 자, 판결문 저 다 봤잖아요. 이게 무슨 판결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여튼 정재호 부장이 무책임하게 뭐 자기는 관여 안 하고 2명이 다 써왔다. 이런 판사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다고 진짜. 부끄럽다. 이렇게 보고요. 항상 그 말하지만 이재명 것만 보면 알자. 우리 먼데 갈 필요 없어요. 이재명 게 옛날에 2019년에 1심 무죄, 유죄, 무죄로 바뀌었잖아. 계속 바뀌잖아. 이번에도 1심은 유죄였어. 근데 무죄됐는데 다시 유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지금 이재명이가 마치 그 항소심에 하나의 개딸 판사들한테 무죄 하나 받아놨고 마치 모든 면죄부 받은 것처럼 날뛰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민주당이 하는 말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적시항고를 안 하고요. 왜 나는 이게 대법원에 상고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야, 적시항고는 위헌제도예요. 위헌제도. 지기현 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잖아. 근데 판사가 취소해가 풀어줬는데 적시항고를 해가 효력이 안 생기는 거는 헌법재판소에도 위헌이라 했잖아. 위헌. 위헌이니까 심우정 총장이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3심제지. 이게 그거 비교할 거냐? 윤 대통령 적시항고 안 한거하고 이번에 이재명 상고하는 게 당연하지. 이걸 비교해가 왜 윤 대통령은 적시항고 안 하고 내만 상고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민주당이 떠들고 있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저는 이제 그 대법원이 이런 걸 우리의 법조인들이 하는 말로 1대1 사건이랍니다. 1대1 사건과 2대0 사건이 있다. 2대0 사건은 대법원에 뒤집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2대0은 1심도 유죄, 1심도 무죄, 2심도 무죄면 대법원 등이 무죄지. 그게 2대0 사건이야. 근데 1심하고 2심이 다르잖아요. 1심하고 2심이 다르잖아. 1심도 3명의 판사가 있고 2심도 3명이 있고 이런 걸 이게 1대1 사건이랍니다. 1대1 사건. 이런 경우는 대법원에서 꼼꼼히 보면서 대법원에서 오히려 1심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거 1심의 그 한승진 부장은요. 진짜 원칙 판사로 선비형 법관이다. 은둔형. 카톡도 안 하고 그냥 판결이 파묻혀서 꼼꼼하게 논리 얼마나 잘 썼습니까? 한승진 판사 판결이 있고. 근데 2심은 진짜 개딸들 판사예요. 동기입니다. 동기. 한승진 판사하고 최은정 부장판사가 연수한 동기인데요. 근데 저는 한승진 판사가 호신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전원합의체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 예측입니다. 전원합의체로 만장일치가 안 되면 가니까 바로 갈 수도 있고, 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이게 충분히 유죄로 뒤집어질 수 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옛날에 이재명 선거법이 2심에 300만 원 벌금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물론 김만배 비타오백이 있었지만 뒤집어진 적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제가 전달해드린 속보는 어제 하루 만에 검사가 상고장을 냈는데 그게 고등법원에서 오늘 하루 만에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게 월요일날 하루 만에 다시 이게 검찰에 통지가 되고, 그러면 이게 검찰은 다시 하루 만에 바로 이게 상고 유서를 제출하면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이제부터다. 대법원 재판이 다음 주 초반에 본격 시작됐다. 이 말씀을 속보로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